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3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8. 훈련 준비, 그 밖의 준비 훈련들. 두 번째.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대비한 훈련 중에는 특별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바로 단정 탑승 훈련입니다. 단정은 공기 튜브로 된 보트를 말합니다. 작전 중에 강물을 만나 도하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단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단정 훈련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도하작전을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도하작전에는 단정을 이용한 도하와 부교를 이용한 도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대대는 단정 도하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정 탑승 훈련은 연병장에 단정 모양을 그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각 중대별로 단정 모양을 한 개씩 대충 그려놓고 단정 탑승 전 사주 경계와 탑승 후 행동, 그리고 노예 사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노예 사용법 역시 군대식으로 노 차렷, 노 쉬어, 노 들어, 노 저어 등 명령에 따라 노를 운용하고 젓는 연습을 했습니다. 노는 어디서 구해왔는데 단정은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연병장에 줄로 단정 모양만 그려놓고 훈련을 하려니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정 탑승은 앉아서 하는 것인데 서서 연습을 하니 모든 것이 어설프고 교육 효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우리들도 실감이 나지 않고 그저 무슨 놀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에 대대에서 짜낸 묘안이 연병장의 단정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1월 19일 대대로부터 연병장에 각 중대별로 한 개씩 단정 모형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정 모형을 다른 것이 아니라 돌과 흙을 파다가 쌓아 만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은 어이가 없었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팀 훈련을 대비하여 연일 행군의 전술 훈련 등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돌을 주워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진 이상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연병장 바닥에 단정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 돌과 흙을 가지고 단정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혹한의 날씨 속에 흙을 퍼오고 돌을 주워다 단정 모형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돌을 운반할 차량은커녕 리어카도 한 대 없는 것이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저 2인 1조가 되어 단가의 흙과 돌을 퍼날라야만 했습니다. 10여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단정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정말 개미역사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휴식 시간과 수요일, 토요일 등 내무 교육이 있는 날에 틈틈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은 단정 모형 작업은 2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단정 모형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2월 15일에 다시 단정 탑승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 그동안 우리가 헛고생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단정 도하가 아니라 부교를 이용하여 도보로 도하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휘부에서는 작전 계획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헛고생시킨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한 달 가까이 쓸데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우리는 허탈했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동안 피땀 흘리며 만들어 놓은 단정 모형은 또 뭐란 말인가. 사실 단정 탑승 훈련은 굳이 단정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연병장에서 그냥 하던지
그것이 미흡하면 야전에 나가 적당한 지형을 이용하여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훈련도 아니고 많이 해야 할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는 것만 배우는 단순한 훈련을 위해 한겨울에 흙을 퍼오고 돌을 날라오고 그 위에 떼짱까지 입혀서 모형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정 모형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연병장 가운데 애물단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팀 훈련을 마치고 와서 또 다시 힘들게 철거해야 했습니다. 단정 탑승 훈련과 더불어 실시한 것이 헬기 탑승 훈련입니다. 헬기 탑승 훈련은 신속기동과 도피 및 탈출 훈련입니다. 즉, 작전 중에 신속히 적진에 투입될 상황이나 또는 적의 포위 등으로 고립되었을 때 헬기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것입니다. 팀 훈련에 먼저 참가한 고참병들이 늘 이야기하던 5분 헬기 타고 가서 8시간 걸어온다는 말을 유행시킨 그 훈련입니다. 다행히 이 훈련은 이론 교육과 야전에서 간단한 실습만으로 대신했습니다. 탑승 전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며 명령에 따라 헬기에 탑승하는 것과 헬기에서 내려 즉시 상기하며 사주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 등 비교적 간단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도 나중에 본 훈련에서 우리 중대는 헬기 탑승 기회가 없어서 단 한 번도 응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헬기를 타고 가는 것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팀 훈련을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들이 실시되었습니다. 1982년 1월 16일에는 출동준비 시범이 있었고 동계훈련 역시 팀 훈련 대비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 토요일에는 지난해 실시된 팀 스피리트 80일 훈련 기록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우리 사단이 참가한 훈련은 아니었지만 모든 훈련 상황이 올해 우리가 뛸 훈련과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출전하는 우리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정신교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실시하는 정신교육이 3월 11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전 대대병력을 식당에 모아놓고 훈련에 임하는 정신자세와 작전 개념 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대장의 정신교육은 수요일과 토요일 정훈시간과 내무교육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만 했고 소대장은 연일 결산 시간마다 팀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이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장하고 순응하게 되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세뇌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